안녕하십니까. 전국 모의고사 제6회 모의고사 부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문장 성분 파악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문장 성분에는 뭐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여가 있고 부사어가 있고 독립어가 있죠. 자, 이런 문장 성분을 결정할 때 1차적으로 체언에 격조사가 붙어서 문장 성분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 격조사 대신에 무엇이 쓰일 수도 있고요, 보조사가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조사가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의식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데요. 친구는 수정과는 좋아해. 모든 문장 성분은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좋아해 했습니다. 그럼 어떤 문장을 필요로 할까요? 무엇을 좋아하다, 이걸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이라고, 수정과를 좋아해 라고 했어야 될 지점이죠. 그걸 대신해서 뭐라는 보조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수정과는 좋아해, 는이라는 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목적어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많이 주었다 했습니다. 자, 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가 됐죠. 학교에서가요. 이, 가, 께서, 에서, 설. 여기에서 에서는 단체를 나타낼 때 씁니다. 단체를 나타낼 때 에서라는 주격조사가 쓰이죠. 학교에서가 주어고요. 이번 학기에는요, 에라고 하는 부사격조사 들어간 거예요. 부사어를 만드는 부사격조사 에, 거기에다가 는이라는 보조사를 붙여서 여전히 부사어입니다. 언제를 뜻하고 있죠. 언제. 부사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자리가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언제 부사어, 학교에서 단체를 나타내는 주격조사 에서가 들어간 주어입니다. 장학금을 목적어, 많이 부사어, 주었다 서술어죠. 자, 3번 여우가 사람으로 변했다 부사어 맞고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같은 경우는 부사어로 처리한다는 것을 독립어로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철수 그리고 영희가 이런 접속어 형태들은 그냥 부사로서 부사어가 됩니다. 부사로서 부사어가 되지만은 문장과 문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말한다? 독립어라고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1번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였고요. 두 번째,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달아 하나를 고라 해서 품사 문제를 내봤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니 이 친구 정말 몹쓸 사람일세. 자, 몹쓸은 몹시 악독하고 고약한 의미를 갖는 관형사죠. 자, 몹쓸, 뭐가 나와 있어? 사람. 사람을 수식하니까 체언 수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관형사죠. 너무 뻔한 얘기이기도 하죠. 예상한 바와 같이, 뭐뭐인 듯이, 뭐뭐인 것처럼, 이런 형태로 쓰여서 부사죠. 그 소설은 이를테면 부사입니다. 하물며 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사들하고 몹쓸이 관형어라는 거, 관형사라는 거 체크를 했어야 되겠죠.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시대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라 했는데 윤동주의 참회록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주로 은유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했는데요. 잘못된 표현이겠죠. 자, 여기서는 은유라기보다는 상징입니다. 은유는 내 마음은 호수요 같은 이퀄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은유겠고요. 원관념이 사라져버리면 뭐가 된다? 그 보조관념이 곧 은유 형태가 아니라 상징이 되는 거죠. 상징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표현들이 다 상징적인 요소. 마지막 부분만 보신다면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별똥별이죠.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별똥별은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지, 죽음이란 말이 겉으로 들어있는 원관념 형태가 없죠. 이런 것들은 상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번 문제 표현 기법 문제를 주로 해서 내봤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단어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국산 새우젓은 뒷맛이 고소하고 쌉싸래하다. 자, 문제 됩니다. 문장이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사태를 뒷감당 복습해 주죠. 그들은 버스가 지나가게 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목구멍을 치받치는 오열을 참는 고통으로 그걸 지그시 견디며 최 기사가 깨기를 기다렸다. 자, 지그시는 지긋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그시 누르다. 지긋이는 지긋하다에서 비롯된 말이니까 나이가 지긋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지그시 누르다 할 때는 소리대로 적어야 된다. 이걸 의식해야 되겠죠. 지그시도 있고 지긋이도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그시 견디다. 나이가 지긋하다 일 때는 지긋이고요. 지긋하다. 나이가 지긋하다. 그런 게 될 때는 지그시지만 눈을 지그시 감다. 이렇게 할 때는 지그시입니다. 또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를 보면 반드시가 있고요. 반드이도 있죠. 반드시, 반드이. 꼭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위에 거죠. 꼭. 이거는 반듯하다. 반드시 앉아있어. 반듯하게 앉아있어. 그런 개념. 지긋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지점. 그럴 때는 반듯이, 지긋이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고라고 했어요. 내겐 그를 저지할 만한 힘이 없다. 저지할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저지하다, 만하다. 본용은 보조용언이죠. 여기는 보통 하다가 붙어서 저지할 만하다. 저지하다가요 동사이긴 한데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도 되고 붙여도 돼요. 저지할 만한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된다. 힘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올 듯하다, 올 만하다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붙여도 됩니다. 반드시 띄어야 될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왔다 했습니다. 2번이 문제를 일으켰네요. 집채만하다. 집채 다음에 명사죠. 만큼 개념이에요. 한. 집채만큼 한 개념입니다. 집채만큼, 집채만, 이건 조사인 거죠. 하다. 집채만 하다. 그런 개념이 들어와서 반드시 띄었어야 될 지점이었습니다. 뭐만큼 하다. 자,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될 지점이었어요. 그 다음 3번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내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다. 자, 웃기만 할 때만 부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조사니까요. 그 학생은 평소 성실했으며 성적도 웬만한 학생이었다. 문제 없습니다. 웬만하다 붙여 쓴다는 합성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에 제시된 논리적 오류와 같은 성격의 것을 고라 했는데요. 애매어의 오류죠. 애매어의 오류. 자, 거기 표현된 거 보시면은 애매어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 게 2번이죠. 죄인이란 말의 의미를 모호하게 씀으로써, 애매하게 씀으로써 문제를 일으킨 거죠. 자, 6번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고 생각되고요. 7번, 괄호에 들어갈 한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요, 기억 부분에 인격의 전형이 되는 사람은 전형입니다. 형자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어떤 형태를 뜻하는 말, 어떤 타입을 뜻하는 말이죠. 당연히 따라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 추종자들에게 매력을 준다. 따라야만 하는 사람, 인격의 전형이 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선 같은 사람, 추종자들에게 매력을 줍니다. 셀러는 추종하는 것을 진정한 도덕의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추종은 단순히
무엇이나 무엇과는 다른 것으로 전형에 대한 진실한 헌신을 의미한다. 당연히 2번입니다. 모방이나 복종이죠. 모방이나 복종.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모방하는 것이거나 단순하게 모방하는 것이나 그냥 따르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2번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해설지에 더 들어있으니까요. 문제가 없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종이라는 글자는 또 달리 또 쓸 수도 있습니다. 복종, 종복자를 써서 따를 종자 쓰고 복종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의미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8번이죠. 8번. 다음 글의 표현 기법과 유사한 것을 고려했습니다. 영상 매체가 지배하는 문명은 피상적이고 피상적 문명의 의미는 공허하며 공허한 문명은 곧 문명의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 뭐라고 할까요? 표현 기법에서 연쇄법이라고 하죠. 연쇄법. 원숭이 똥구멍은 뻘게 애뻘거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 얘기죠.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황의 도산12곡 중에 들어있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은 공자님 맹자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죠. 고인을 못 봐도 행하던 길, 학문의 길이죠. 앞에 있네. 행하던 길이 앞에 있으니 아니 행하고 어찌겠느냐 해서 연쇄법이 쓰이고 있는 학문 정리를 주제하고 있는 도산12곡 중에 한 수입니다. 9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맞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자, 이건 대문자 소문자를 의식하고 제가 문제를 내본 건데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2008년도 7급 시험 문제에서도 대소문자 가지고 논란이 좀 됐던 적이 있어요. 국명, 나라 이름, 인명, 지명, 공명, 국명, 인명, 지명, 공명, 그 다음에 서명, 책 이름, 그 다음에 문화재를 기억해야 되겠죠. 문화재 이런 것들은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특이하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거 의식주는요 모두 다 소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죠. 그래서 애국가는 무엇이기 때문에 공명이기 때문에 대문자 A로 시작했어야 되겠고요. 강강술래는요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G를 대문자로 시작했어야 됩니다. 심청전 대문자로 시작한 거 맞죠? 거북선은 소문자로 시작했어야 됩니다. 보통 명사 개념으로 처리합니다. 거북선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문 문제를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 10번 관용 표현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려했습니다. 10번 문제에서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는 관광버스와 승용차가 밀려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입추. 자, 입추는 설립자, 그 다음에 쇠금이 붙어있는 송고추자. 입추의 여지가 없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맞는 표현이죠. 그 사람이 싹싹해 보이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속이 살았다. 반항하는 기질이 있는 것을 속이 살았다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모처럼의 나들이가 지웅의 지각 때문에 산통이 깨졌다. 산통. 어떤 게 산통이냐면 점칠 때 있죠. 점칠 때. 자, 이렇게 해서 점을 쳐요. 공자님, 동자님 하면서 이게 산통이에요. 점 쳐야 되는데 점 못 치게 되는 게 산통이 깨지는 거예요. 흥이 없죠. 3번이 정답이죠. 바르지 않은 걸 고려했는데 인구회자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날고기 회, 육회할 때 회입니다. 육회할 때 회. 생선회는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고기 어가 붙어야 돼요. 생선회고요. 고기 육이 붙은 게 회, 육회고요. 그 다음에 구운 고기 자자입니다. 고기 육에다가 불화, 고기를 밑에서 불 때요. 회자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회자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칭찬을 얘기할 때 씁니다. 부정적인 것일 때는 회자라고 쓰지 않습니다. 인구 회자라고 쓰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가 저지른 살인은 오늘날에도 인구에 회자된다. 멋있게 살인했나 보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좋은 것을 회자된다고 하라. 자,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될 문제였습니다. 11번
한자로 옮긴 것이 잘못된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거는 전후 맥락 보면서 단어의 뜻들을 의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뭐뭇을 포괄하다 할 때는 포자가 지금 나와 있는 게 포옹하다 할 때 포예요. 안을 포자죠. 이건 안을 포, 허그포, 팔, 손으로 안아요. 여기서는 쌀포자를 써야 돼요. 쌀포. 내포하다 할 때 포자. 시험지 나서죠. 내포하다 할 포. 그 다음 무슨 글자예요? 괄자는요, 묶을 괄자예요. 뭘로 묶어야 돼요? 실로 묶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혀설자가 들어가서 묶을 괄. 이거는 깎을 괄입니다. 실사가 아니라 손수 죄송합니다. 묶을 괄, 손으로 묶다. 포괄하다, 일괄 구매하다. 그럴 때의 괄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괄목상다의 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 12번 현대수필의 표현기법을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신의 경험을 사파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대립적 입장에서 글을 쓰려 할 때 글의 주지라는 것은 강조하는 말이죠. 주장이죠. 주장. 가장 적절한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대립적, 문제는 대립적 입장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대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은 지문을 읽어보시면 현대인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얻는 각종 시청각적 정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해놓고 결국이란 말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겠죠. 보통 사람의 생활은 본인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떤 음식을 먹고 무슨 옷을 입을지에서부터 어떤 일이 오르며 행동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르기까지 텔레비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것을 체크하고 그 주제문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주관을 갖는다면 텔레비전이 주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연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춘향의 어미 곧 월매죠. 월매가 생각했던 만남 누구를 만나서 이몽룡을 만나서 이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춘향의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인연 썩 죽어라. 살아서 쓸데없다. 너 죽은 시체라도 살아서 쓸데없다. 이 쓸데없다란 말이 한 단어 인정됩니다. 쓸데없다, 쓸모없다 이런 단어 있어요. 이것은 쓸 데가 없다 그런 개념으로 썼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띄워놓은 겁니다. 쓸데없다, 쓸모없다. 쓰잘데기 없다는 비표준어.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너 죽은 시체라도 저 양반이 지고 가게 저 양반 올라가면 네 간장을 놓이려느냐. 그러니까 이몽룡이가 과거 시험 본다고 아버지가 이제 뭡니까 중앙 부서로 다시 발령이 났죠.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 있어라 하면서 이몽룡이가 올라가요. 가면서 춘향이 보고 이별하자고 통지를 하고 갔단 말이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일상 이르기를 후회되기 심느니라. 도도한 마음 먹지 말고 여염 사람 가리어서 형제와 지체가 되어 너와 같고 재주와 인물이 모두 너와 같은 봉황의 짝을 나더라. 니하고 비슷한 애를 만나라고 했는데 어째서 원님 아들내미를 사랑해갖고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누구의 입장? 춘향 어머니 입장은 유유상종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은 적반하장, 3번은 금과 옥조, 4번은 흥진비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15번에서는 단락의 연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후 맥락들을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만일 가에서 다로 이어지는 글이었다 한다면 끝나는 지점이 A 나와 있으면 그 다음 시작되는 지점이 A란 어휘들이 연결됩니다. 잘 보시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돼요.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다 보면 힘들 수 있으니까 한 2분의 1 정도만 읽는다. 적으면 한 3분의 1 정도만 단락을 읽어 나가실 때 어떻게 봐라. 처음 끝 정도는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처음 끝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확인하셔서 흐름을 잡아두시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문이 길다고 짜증 많이 나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스타일을 정확히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6번 표준 발음 문제를 냈어요. 모두 맞지 않는 것을 고려했어요. 둘 다 잘못된 것을 고려해요. 처음에 1번 티읕에 무릎풀은 맞죠. 티읕에도 맞고 무릎풀도 맞네요. 닷써 이거 실수하기 좋죠. 자, 어떤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닷소 했어요. 자, 어떤 경우라면은 이건 어떻게 발음하겠어요? 묻소 이렇게 하겠죠. 묻소.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히읗의 대표음 발음 나와서 디귿 되겠죠? 닫는 구두방만으로 아니면 만화임 적용되면서 닫는 이렇게 음절 끝으로 이렇게 쭉 적용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히읗과 시옷이 결합될 때는 어떻게 된다? 쌍시옷으로 대표음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려들기 좋은 점이죠. 닷소예요. 닷소. 장음인 표시해야 되겠고요. 닷소. 그래서 디귿 받침 들어있어서 걸려들었고요. 뚫루는 정확한 발음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먼저 보시면 3번 옷입다 3연대. 자, 옷입다는 옷입다도 되고 니은 첨가해도 되고요. 옷입다해도 됩니다. 발음. 3년대의 경우에는 3년대도 되고 3연대도 허용이 됩니다. 둘 다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먹은 엿 같은 경우에는 먹은 엿 안 되고요. 먹으엿 안 됩니다. 먹을 엿 꼭 니은 첨가 돼야 되는 경우예요.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될 지점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걸 해설 부분에서 주의하십사에서 규정집에 들어있는 몇 가지를 정확히 체크를 해놨습니다. 문제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보기와 추론 방식이 같은 것을 고려했습니다. 역사에서 무엇이 역사라는 것은 공명정대한 거울이 되어야 된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성스러운 작업이다. 불교사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연역추리를 보여준 거죠. 연역추론. 자, 연역을 보여준 것은 1번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태아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은 존엄하다. 2번 같은 경우는 제비는 알을 낳는다. 올빼미도 알을 낳는다. 당연히 구체적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결론, 새는 모두 알을 낳는다라고 하는 일반적 결론을 나타내고 있는 귀납의 방식이 보였죠. 3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은 유추입니다. 비슷한 것을 들어서 구조와 속성의 유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유추의 방식이 나와 있다. 다음 18번입니다. 자, 나란 말싸움이 둔기에 달라 할 때는 이때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죠. 현대국어로 바꿔본다면 무엇으로? 중국과 달라서 과로. 비교 부사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 무엇이 있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뭐뭐보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와 과 이런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을 고란 얘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호박보다 더 곱더라. 보다라고 번역됩니다. 달아 더 피곤하다. 달림이 시어 혹격조사죠. 화공에서 온갖 풍류하며 처소죠. 어디에서 하늘과 땅과는 일야에 떠도다. 하늘과 땅이 접속조사 와과 형태입니다. 와과는 A와 B 할 때는 와가 접속조사로 언급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전작품입니다. 19번 고전시가 진중한 죽서로 50천 내린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명 남산을 가리키는 거죠. 닿게 하고 싶다. 그것은 임금에 대한 충정을 나타내고 있는 지점이겠고요. 왕정이 유한하고 왕의 명령에 따른 여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모슬미니 풍경이 싫지 않으니 유해 그윽할 유자예요. 우리가 유력이라 할 때 쓰는 유거든요. 이게 그윽할 유. 그윽하게 품은 감에도 하도할샤 많기도 많아라. 나그네의 근심도 둘 곳이 없다. 자,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송광청철 화자는 개인적인 소망은 어떤 것이고요? 어떤 삶을 산다? 신선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금 관찰사 신분으로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 요 둘 상에서 갈등하고 있는 지점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란 부분을 공인이란 말로 표현해 놓고 정답이 3번이 되고 있습니다. 공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 의무와 새로운 세계, 곧 신선이 되고자 하는 동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간략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더 들여다보실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했을 때 잘 보시면서 문제가 있으시면 연락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한자를 잘 짝지은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자왈, 이건 논어에 나온 거죠. 하기편에 나와 있는데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 식모 구포하며, 군자는 먹되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먹을 식자에다가 뭡니까? 쌀포자가 들어가서 배부를 포자죠. 먹되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무 구안하고, 살더라도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인 것 같아요. 무엇에서는 민어사, 민첩해야 된다. 자, 어디에서는 일에서는 어디에서죠. 일에서는 민첩해야 될 것이다. 민첩할 민입니다. 민첩할 민. 일에서는, 일을 하는 데서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논어 책 가지고 우리가 한 2000년 정도를 읽어놨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게 되는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무엇에서는 신중해야 되겠다. 말에서는 신중해야 된다. 참진자에다가 옆에 마음심이 들어가서 삼갈신이죠. 삼갈신. 신중해야 됩니다.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온 게 시에 들어갈 게 취죠. 나아갈 취자입니다. 서울경에 개죠. 보니까 개가 서울 가고 있어요. 나아갈 취. 취직하다 할 때 취라고 했죠. 어디에 나아가서는 취유도 이정언이면, 도가 있는 자에게 나아가서 바르게 된다면 가위 호학야인이라, 가히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민신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 모의고사, 6회 모의고사, 윌비스 전국 모의고사 해설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